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자치구의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 시설들, 또 추진될 예정인 사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의 중앙정부 투자심사 철회로 사실상 일시 중단 상태에 놓인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사업. 강북구 당선자들은 한 목소리로 원안대로 설립하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죠. 이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추진이 시작된 건 6년 전인 2018년입니다. 추진 근거는 수익성이 낮은 어린이 질환에 대한 공공 영역의 확대. 특히 동북권에 서울시 어린이 입원 환자 34%가 몰려 있다는 게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의 입장은 180도 뒤바뀝니다. 2022년 쓰여진 자체 보고서에는 83억 원의 적자 예상은 물론 선정된 부지의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명시됐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야 경제성이 생길 텐데 경제성 분석에서 0.2점대의 아주 저조한 다른 사람 같으면 검토 대상도 아닌 거죠.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은 기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익률, 접근성 등이 부족하다는 서울시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한 공약을 내건 겁니다. 아무래도 수익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인구 비율이 높은 강북구에는 종합병원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는 수도사업소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부지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교육센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반면 당선된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은 한 목소리로 어린이병원 원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립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은 강북구 번동에 지어지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그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까지 다 했던 사업입니다. 일이 진행되면 됩니다. 예산과 그리고 건물의 구조, 조감도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 동시에 오세훈 시장의 사과와 조속한 사업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 건립 요건에 수익성을 우선순위에 놓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공병원을 이야기하면서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병원이 필요하냐, 수요가 있느냐를 판단하셔서 정부가 재정으로, 서울시가 재정으로 그 병원을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강북구의 모든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으로 채워지면서 지역의 추진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접근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던 서울시가 원안 추진에 의지를 가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앞서 보신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북권의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거론된 공약이었습니다. 강북구는 원안대로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이 건립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전쟁은 시작됐는데요. 유치 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어디인지, 그리고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북권에 자리한 자치구들 사이에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많이 거론된 것은 바로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였습니다. 노원 김성환 당선자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시립 어린이병원 유치를 공약했고, 어린이병원 등을 유치해서 아이들이 저녁에 갈 곳 없어서 그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숙제들을 또 함께 해결하는 일도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지역 선거에 나섰던 국민의힘 후보들은 광진구청사 자리에 유치하겠다며 공약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하고 있는 이 거점, 동북권 거점에 서울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광진구에 유치할 겁니다. 동북권을 커버하는 24시간 운영되는 시립병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측면에서 서울시가 반드시 우리 광진구를 확정지켜서 발표할 것이다. 제가 확신합니다.
동대문구 을 지역의 장경태 당선자는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시립어린이병원 유치 공약을 냈습니다. 시립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부지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뭐 수용이든 매입이든 해서 어린이병원 선정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교통 여건과 정주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시립어린이병원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동대문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선거 기간 일각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로 광진구에 시립어린이병원이 건립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동부권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립어린이 전문병원의 대상 후보지 추천을 받은 결과 신청을 한 자치구는 동대문구, 광진구,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였습니다. 동대문구는 홍릉일대 콘텐츠진흥원 부지를, 광진구는 광진구청사 자리, 노원구는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강북구는 번동 북부 수도사업소 자리를 대상지로 적어 회신했습니다. 서울시 시립병원 건립팀 관계자는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후보지에 대한 입지와 교통편 등 여러 조건을 살피는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정지 발표에 대해서는 빠르면 올 6, 7월 중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정지 발표 이후에도 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 설계 등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부권 어린이 전문병원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200병상 미만 규모로 지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고도지구 규제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종로구청은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평창동과 청운 효자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있는 종로구 평창 구기동 일대입니다. 고도지구는 20m 이하지만 자연경관지구는 주택 건폐율 30% 규제, 높이는 3층 12m로 제한돼 이 지역에는 20년 넘은 주택 노후도가 93% 수준입니다. 40년 넘게 묶인 이 규제를 서울시가 고도지구는 최대 28m로 완화했지만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는 고민거리입니다. 층수 높이에 건폐율 조건까지 묶여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 전면 해제를 요구합니다. 부분 완화는 주거 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연경관지구 자체가 법률 자체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위한 경관이고 어디서 어디를 보는 경관인지 제시를 못하는 법이에요. 이런 법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규제를 하는 이유 자체도 사실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된 은평구 사례를 언급하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호소합니다. 북한산 자락을 같이 끼고 있는 은평구는 지금 거의 10수년째 계속 재개발, 재건축, 개발을 굉장히 하고 계신데 같은 자연지형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규제를 세게 받았던 어떤 저희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법 쪽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 되는 곳이 자연경관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 예시를 많이 보듯이 실제적으로 자연경관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지 되게 일단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고 일단 적극적으로 해제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에서 자연경관지구는 미리 검토해서 이런 사항을 미리 지금 서울시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서 제가 요구했던 해제라든가 이런 것도 서울시는 다 갖고 있어서 아마 이런 범위 내에서도 서울시가 검토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상당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용도지구 완화 성사를 위해 전문 용역을 발주한 종로구는 주민 재산권 침해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 기준을 대폭 수정해 서울시와 시의회 설득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고 싶어 하시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구에서 잘 정리를 해서 실무 차원에서의 접촉도 있을 것이고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전부 동원해서
하여튼 요번을 좀 규제를 좀 풀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용도지구 일부 완화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종로구는 주민 의견을 토대로 자연 경관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현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마곡으로 옮겨진다는 계획인데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힘든 시장 상황 속에 지역 상인들은 어떤 시설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을까요? 강현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강서구청. 2026년 자리를 옮겨 마곡지구의 통합신청사의 형태로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남은 부지는 어떻게 활용될까? 진교훈 구청장이 내놓은 공약은 현 강서구청 부지 일대에 공공복합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 먹자골목과 연결해 문화예술 상업지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역 상인들은 구청 부지의 활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현재 먹자거리 자체가 지금 완전히 그 죽자거리로 변했습니다. 먹자거리가 활성화되려면은 먹자거리 근처에 복합 문화 센터가 들어서길 희망합니다. 지금 현재 마곡의 스포츠, 그다음에 가영동 유수부지에 있는 체육관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같이 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와 문화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강서구청 부지 이전을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우리 국민들이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스포츠 복합센터를 건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현 상황보다 더 많은 유입층을 확보해 실질적인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지하철도 없고 또 마곡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권이 거의 많이 힘든 현실이고 강서구청 부지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쇼핑센터, 복합 쇼핑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지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구청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 예산과 공간 활용성을 고려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의 방식을 두고 검토 중입니다. 방식이 정해지면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구청의 이전과 함께 남겨질 화곡동 부지.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는 큰 틀 속에 세부 시설 계획은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네,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올해는 4.19 혁명 64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가 있는 강북구에서는 매년 국민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강북구 운현선 주민통신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운현선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운현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해가 4.19 혁명의 64주년이었죠. 이 강북구에서는 해마다 문화제를 열고 있는데 올해가 12주년째 됐다고요? 네, 4.19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강북구에서는 2013년부터 자유, 민주, 정의의 4.19 정신을 계승하고자 4.19 혁명 국민문화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 12주년이 되는 4.19 국민문화제는 이제 지역 축제를 넘어선 서울시의 브랜드 축제로 4.19 혁명을 대표하는 전국 문화보훈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12년째 열리고 있는 행사지만 매년 그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4.19 혁명 국민문화제가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립 4.19 민주묘지와 강북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우선 미화문화 테마 역사에 4.19 혁명 국민문화재 카툰 공모전 및 그림 그리기 대회 2023년 수상작 전시회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달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화제에서 하이라이트인 공식 행사 및 람뮤직 페스티벌이 4월 18일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오후 19시에서 22시 30분까지 열렸습니다. 이 외에도 1960년 거리재현 퍼레이드 전국 경연대회와 제2회 전국 카툰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선보였습니다. 네,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군요.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 올해 특히 이건 남달랐다 하는 것도 있었을까요? 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전국 4.19 합창대회인데요. 예선을 통과한 12팀의 순수 아마추어 성인 합창단들의 경연대회로 실시된 본선으로 12팀의 합창단들의 자유곡들이 4.19 민주묘지에서 울려 퍼진 인상적인 경연이었습니다. 2시간의 열띤 경합의 결과 대상 수상팀은 용산 구립 합창단으로 국가보훈처장상 500만 원을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은 광진구 구립 합창단 등이 수상하였습니다.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국립 4.19 묘지 참배광장 옆 잔디마당에서 열린 함께 봄 4.19 공연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강북구 지역예술팀, 강북음악 크루 등과 안치환 밴드가 출연한 프로인데요. 작년에 이어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을 4.19 혁명 국민문화재를 통해 발표할 수 있는 장을 강북구에서 마련해 줬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1960년 거리재현 퍼레이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현선 통신원께서도 취재를 하시면서 느낀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는 4.19 혁명 국민문화재가 저도 3년 내리 참석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에게 즐기는 축제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그들의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는 뜻깊은 날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재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북구 운현선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그동안의 사건들을 기록해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진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지난 10년간 세월호 참사를 기록한 보도 사진들을 한데 모은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0년 전 4월 16일 오전,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보도에 우리는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 사실은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금방 알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무 슬프고 또 화가 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그 아픔이 잊혀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나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보도사진전입니다. 전시 제목은 기억은 힘이 세지. 지난 10년간 신문에 보도됐던 사진 168점과 시민들이 찍은 사진들을 선보입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10년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되새기며 다시 사진으로 새로운 기록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들을 모은 전시이기 때문에 이 전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 역시 여기 전시된 사진과 같은 그런 기억의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아르떼 숲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이후 5월에는 한 달간
서울재난피해자권리센터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그래프입니다. 지난 10년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보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건데요.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관심은 떨어졌을 수 있지만 지금도 그래프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는 것, 전시를 통해 여전히 밝혀내야 할 진실이 남아있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지난 한 해 170만 명의 시민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서울 야외도서관이 18일 개장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서울광장은 물론 청계천, 광화문 광장으로까지 책 읽는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넓은 하늘 아래 펼쳐놓은 색색까지의 푹신한 의자들. 편안한 자세를 잡고 앉아 독서 삼매경에 푹 빠져봅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신간도서를 살필 수 있는 책바구니가 있고 아이들만을 위한 창의 놀이터도 광장 한편에 마련됐습니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도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책마당이 조성됐습니다. 6조마당부터 광화문 라운지까지 파라솔 그늘 아래 책도 보고 사진도 찍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지난 한 해 170만 명의 시민이 찾을 정도로 서울 최고 매력 명소로 꼽혔던 서울 야외도서관이 올해는 더 넓고 더 길게 즐길 수 있도록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청계천에서도 운치 있는 분위기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청계천 물소리에 더해진 은은한 음악. 특별하게 꾸며진 야외 도서관은 휴양지에 놀러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도서관을 시간 내서 가긴 좀 그런 게 부족한데 이렇게 딱 이 공간에 들어오니까 무슨 새로운 공간에 온 것 같고 약간 뭐 서울 아니고 다른 데 뭐 놀러 온 기분도 들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운영 3년 차를 맞은 서울 야외도서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청계천으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시간도 늘렸습니다. 4월 18일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데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장소별로 요일을 달리해 시민을 반깁니다. 한여름인 6월 초에서 9월엔 휴장하지 않고 야간 도서관으로 전환해 시민 이용 시간을 확대합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마련된 책 읽는 공간. 매력 도시 서울을 느끼고 즐기는 또 하나의 관광 컨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